운영자 다음은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앨런 러츠님입니다. 앨런 러츠 좋은 오후입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플로우 도구 포인트 오브 케어 처방집 포뮬러리에 대한 언급에 이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 매우 견조해 보이는데 제프 당신이 언급했듯이 일부 고객들이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죠. 시장에 출시하는 이 신제품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고객들이 프로그래매틱을 시도해보고 이제는 실제로 기사의 신제품들로 기울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뉴스피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프로그래매틱을 테스트하면서 빠져나갔던 그 중에 지출 인크러멘털 스펜드이 독시미티 플랫폼의 어느 부분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제프탱리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프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포인트 오브 케어와 처방집 부문의 성장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분기에 발표했듯이 3분기에 해당 워크플로우 채널에서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분명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고객들이 다른 채널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자면 저희는 클라이언트 포털의 공도 크다고 봅니다. 포털은 고객들이 1년에 한 번 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자주 플랫폼을 통해 얻는 실제 ROI 투자 대비 수익과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솔직히 저희를 고객의 머릿속에 더 각인 타프 오브 마인드 시켜줍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포털 작업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객들도 저희와 대화할 때 저희가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도달 범위, 최고의 참여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매하기 가장 쉬운 상대는 아니었죠. 저희와 줌 미팅을 2번 잡고 견적을 받는 등 모든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포털이 그런 마찰을 상당히 줄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제 고객들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로그인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지도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앨런 러츠 감사합니다. 제프. 안나 애너에게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던스 체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 걸음 물러나 작년에 제시했던 초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 성장을 7에서 9%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저 효과 컴퍼러블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올해는 약 8에서 11%를 가이드하고 계시죠. 비교 대상이 더 까다롭고 터퍼 컴퍼러블 작년보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초기 가이드보다 높은 성장을 제시하셨습니다. 까다로운 비교 수치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올해 가이던스 체계를 작년과 비교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브리슨 질문 감사합니다. 앨런.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은 워크플로우 제품 같은 신제품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포털이 저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래서 제품 오퍼링 측면이나 점유율 확보 측면에서 저희는 이전 몇 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작년 이맘때는 고객들의 예산이 안정화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예산이 어떤 모습일지 확신할 수 없었죠. 팬데믹 이후 상당한 감속을 목격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12개월 동안 고객들의 예산이 안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는 방금 보고한 지난 한 해 전년 대비 20%의 성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쟁력 있는 위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장 성장률이 저희가 예측한 범위의 하단에 머물더라도 저희는 이 수치들을 달성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런 러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은 스카트 SCHNHAUS님입니다. 스카트 SCHNHAUS 팀 여러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년 전 이맘때에는 연간 구독 매출의 70% 이상을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금 말씀하시길 지금은 7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하셨죠.
1월에 연간 계약이 앞당겨진 역학관계풀 포워드는 이해합니다만 작년과 올해의 역학관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남은 30% 중에서 작년에 강력했던 연중 업셀 추가 판매 성과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가 연중 업셀이고 어느 정도가 갱신 리뉴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나 브릿은 질문 감사합니다. 스콧.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초기 구독,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는 70%가 조금 넘는 수준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더 강력한 업셀과 연간 선결제 판매, 그리고 더 많은 1월 출시가 이어지면서 연초 대비 매출이 약 5,800만 달러, 즉 11%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회계 연도 최종 매출을 기준으로 연초에 확보했던 비중을 되돌아보면 60%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즉, 이 수치는 출시 시점의 판매량에 따라 연중 자연스럽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70%를 약간 밑도는 수준, 정확히는 70%에서 1에서 2% 내외입니다. 2026회계 연도 비즈니스를 위한 매우 신중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업셀에 대한 가정 부분도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을 고려하고 업셀이 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저희 가이던스는 갱신 리뉴얼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카트 SCHNHAUS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 운영자 다음은 JP 목건의 N세물님입니다. N세물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솔루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성장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 통화 스판서드 콜즈 수를 늘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애널리스트 데이 때 100건의 통화 중 1건이 후원 통화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나 브릿은 포인트 오브 케어 부문의 훌륭한 점이자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재정립한 부분은 고객들이 이를 진정으로 다각화된 채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뉴스피드와는 별개의 독특한 채널이며 고객들은 거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프가 언급했듯이 이 영역은 아직 미수익 UNMONETIGD 공간인 화이트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분야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저희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도달 범위와 빈도를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향후 3에서 5년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뉴스피드가 저희의 제1막이었고 워크플로우 도구가 제2막이며 언젠가는 AI가 저희의 제3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세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은 CANACCORDGNUITY의 리처드 클로스님입니다. 리처드 클로스 네, 우선 강력한 한 해를 보낸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셀 추가 판매과 포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고객들이 포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털 구매를 통해 연중 추가 구매 바이 업스에 대한 확실성이나 가시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프탱리 네, 제프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털에서 권장 사항 레커먼데이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별도의 계약서 작업 절차가 필요하며 포털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어쨌든 포털은 고객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업셀 과정을 훨씬 더 마찰 없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저희 내부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업셀 빈도나 가시성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 인터그레이터드 프로그램지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가시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제프탱이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실상 모든 채널을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객들은 가방 통째로 더 홀 배그 구매하는 셈이죠. 그러면 저희는 다시 적절한 의사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콘텐츠를 최적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나에너가 말했듯이 이것은 향후 몇 년간 저희의 매출 가시성을 의미 있게 개선해 줄 것입니다. 올해가 이 방식을 도입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가시성이나 업셀 추가 판매 주기를 얼마나 개선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 측면에서 고객들과 거둔 큰 성과이며 고객들이 저희를 단순히 분기별 구매처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로 보고 자신들의 전략 테이블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클로스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파이퍼 샌들러의 제시커 테스님입니다. 제시커 테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한 해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안나, 연간 매출 흐름 케이던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높은 수준의 가시성은 이해했습니다만 1월에 조기 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FEQ에서 2분기 FEQ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매출 증가를 무엇이 설명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브릿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시카. 아시다시피 저희 고객들의 구매 주기는 예산의 약 65에서 70%를 초기에 배정하고 연중 내내 업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저희가 매우 고무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는 1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들이 채널에서 중단 없이 존재감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연중 내내 해당 프로그램 위에 추가로 업셀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기별, 단계적 상승 스텝 업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추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가 가장 매출이 높은 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 저희에게는 매우 새로운 방식이라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객들이 업셀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실시간 ROI를 추적해주는 클라이언트 포털이 큰 역할을 합니다. 4월에 시작하는 대신 1월에 시작하면 채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독시미티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확보되죠. 저희는 이러한 1월 조기 출시가 업셀 주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첫 해이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이 효과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업셀 시즌에 접어들면서 저희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커 테스 정말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으로 워크플로우 도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기회가 뉴스피드와 맞먹는 규모라고 말씀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 오브 케어와 처방집이라는 두 도구를 합친 것이 워크플로우 전체라고 보면 될까요? 즉, 이 두 제품이 기본적으로 뉴스피드의 전체 시장 규모 TAM을 2배로 늘려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I나 다크스GPT를 통한 수익화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그것도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나 브릿은 질문 감사합니다. 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스피드는 저희의 제일막이었고 여전히 최대 매출 동력입니다. 워크플로우는 제2막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 제3막은 AI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정 시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세 가지는 고객들을 위한 진정으로 구별되는 채널이자 진정으로 구별되는 제품군이 될 것입니다. 운영자 오늘의 다음 질문은 MIGUHO 시뉴러티즈의 스티번 벨리켓 님입니다. 스티번 벨리켓 좋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가이던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에비타의 내재된 성장률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2026회계연도 연간 가이던스의 중간값 정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싶은데 첫째로 매크로 환경 리스크와 관련하여 아직 영향이 없다고 하셨지만 1분기 가이던스에 반영된 매크로 리스크가 있나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관점에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야 할까요?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나 브릿은 질문의 뒷부분부터 답변하겠습니다. 통합 프로그램 체제로 돌아가면 연중 매출 성장 리듬이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교 대상 기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 전년도는 많은 봄 프로그램 출시로 인해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출 곡선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매크로 가정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적인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번 분기에 업셀 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셀은 보통 이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점이 1분기 가이던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벨리켓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